AI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AI를 전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석사를 전공하면서 연구했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전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사했을 때도 처음 수행했던 업무는 통신 프로토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BSP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업무를 하면서 항상 했던 생각은 내가 하는 업무에 인공지능을 접목시킬 수는 없을까 였었고, 이런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인공지능 관련 사내 커뮤니티를 운영했었습니다. 커뮤니티 이름은 해보면서 배우는 딥러닝이었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디테일한 이론을 잘 모르더라도 반복적인 학습이나 예제를 직접 해보면서 경험을 쌓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책이나 온라인에 있는 예제를 직접 해보기도 하고, 강의 자료도 만들기도 하고, 직접 강의도 해보면서 생각해보니까 블로그도 이런 내용으로 많이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떤 인연이 되어서 인공지능 연구소로 오게 되었고, 그때 처음 매력으로 느꼈던 주제가 바로 강화학습이었었습니다. 네, 비전공자를 위한 AI 공부 방법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 앨리스라는 교육업체에서 진행하는 데이터 분석 수업에 멘토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수업을 듣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언어, 기계공학, 철학 등 소위 말하는 비전공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내용은 과연 내가 여기서 배운 지식을 갖고 인공지능 관련 취업을 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간의 교육만으로 전공자들의 경험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비전공자들이 가진 도메인 지식을 배운 지식과 접목시킨다면 오히려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현업에서도 AI 개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해 줄 도메인 지식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라면 자신의 도메인 지식을 살릴 수 있는 관련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흔히 각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기술 블로그처럼 자신만이 만들 수 있는 지식을 나름 분석한 결과를 만들고 그거를 공유를 한다면 자신의 학습 발치를 어필할 수 있는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GitHub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페이지스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Today I Learned라고 하는 약자의 T이라는 학습 일지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런 습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보여지는 사이트는 바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페이지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주피터 노트북을 웹페이지화해서 바로 블로그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이나 줄리아, R 같은 언어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여기에 마크다운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자신만의 생각이나 이론, 공식 같은 것을 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원래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웹 관련 지식도 알아야 되고 복잡할 줄 알았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는 그런 지식도 필요 없고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만든 노트북을 내가 가진 GitHub의 레퍼지토리에 푸시만 하면 자동으로 웹페이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직접 코드와 같이 설명을 쓴다면은 본인이 가지는 생각이나 의견을 글로써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제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서버 연동 기능을 실제로 제 코드와 연결시켜 가지고 온라인으로도 직접 해볼 수 있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도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나 티스토리를 활용을 해도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실습한 것을 글로 정리하면서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복습 과정이 배운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AI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긴 한데,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인공지능이 거의 만능 도구처럼 인식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쓰면 무조건 성능이 좋아지고 멋있는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접하다 보면 이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실험과 개발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무작정 시도한다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실패의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단계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경망에서 많이 사용되는 경사하강법이란 방법도 결국은 실제값과 예측값 간의 오차를 점점 줄이는 일종의 인간의 뇌의 학습 방법을 모사한 것인데,
잘못된 결과를 얻었으면 다음 시도에서 수정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됩니다. 그만큼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결과를 분석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력이 가장 많이 향상된 지점은 언제였을까요? 2019년에 저는 운이 좋게도 자사에서 운영하는 AI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때 CMU에 방문해서 4달 가까이 생활하면서 교수님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때 현업에서 벗어나 제가 제안했던 주제에 대해서 긴 호흡을 가지고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던 게 저에게는 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분명 현업에 있었으면 업무 외에도 다른 일에 대한 신경을 썼어야 했을 텐데,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모르면 언제든지 교수님과 미팅도 하면서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었던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물론 이때 나름 지식을 복습하면서 실력을 쌓을 수도 있었습니다. 외부의 학습 과정이 있다면 방법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요. 어떻게 진행을 하셨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자신을 평가하기에도 저는 아직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이라는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학계 연구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관련 공부를 해보거나 논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의 기반에는 선형대수, 확률, 통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난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성능을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비전공자로 시작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어떤 순간에는 이런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에는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 있는 강의나 책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세계 유명 대학들이 강의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디서든 유명 교수가 가르치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MIT에서 운영하는 오픈코스웨어 같은 사이트에서는 강의는 물론 학습 자료와 과제까지 찾을 수 있어서 혼자 공부해보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리소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영어로 제공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K무크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유명 대학의 강의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강의를 활용한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전공 지식의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